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SNS를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라는 짤막한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아무도 몰라 너라는 것이라는 기사도 함께 링크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측근들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박성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일부 재산이 법원으로 동결 조치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묶여 있잖아요. 범죄 수익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선거 당시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구체적인 금품이 전달됐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측근 2명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다 조작 수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가 혹시 조작이라는 겁니까? 혹시 뭐 정진상, 김용이 구속되고 돈을 받았다라는 것도 다 검찰의 조작이라고 이 대표는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검찰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내용들은 전원의 전원인 경우들이 많고 예. 우리 이제 박성배 변호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전원 증거는 사실상 그것을 전달했다고 하는 예를 들면 김만배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 증거 효력을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 혹은 그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전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적 영역이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언론에서 흘러나와서 얘기하는 거 사실은 뭐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또 법리적 방어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다툼의 영역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봐야 될 건 아까 잠깐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이 이제 재판부에 의해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상태에 들어간 건 이분들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오고 간 금품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구속 재판이 필요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한 정도이지 이 돈이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혹은 이재명 시장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도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요. 저는 단순히 그냥 조작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풍부하게 많은 스토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와 이걸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 사실들을 확인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사법부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될 다툼의 영역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 있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한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저희 돌직구쇼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단계 말고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기소가 됐을 때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60%가 넘는 일반 국민들이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응답이 있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0%가 넘는 비율이 당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응답을 했던데 만약에 검찰이 기소했을 때 박용진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때 가서 보시죠. 그때 가서 보는데요. 그 당헌 80조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헌 80조라고 하는 건 민주당의 당직자가 부정부패 뇌물 이런 것들과 연루가 되어서 기소가 되었을 때요. 그 기소가 됐다고 하는 건 검찰이라고 하는 그 수사 당국을 통해서 일정하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사무총장이 이 당직자의 당무를 정지시키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부분에서 억울하고 정치 탄압의 소지가 있거나 해명이 좀 가능하다 싶으면
이전에는 윤리심판원에서 그거를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무위원회로 이거 정치 탄압이야. 그러니까 당무 정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옮겨붙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장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각 정당의 어떤 안전장치 조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비슷한 일로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이렇게 부결까지 이제 있었던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도 아직 검찰이 기소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절차들 다시 보시면 알 겁니다. 앞서서 정진상, 김용 두 분은 당헌 80조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직을 사퇴하는 걸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무를 정지하는, 당직을 정지하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선출직 자리를 물러나라거나 혹은 본인이 유죄인 걸 인정하는 거랑은 다른 당의 정치적 조항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 사실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제 검찰에서 조사되고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박영진 의원께서도 이렇게 자꾸 아픈 기억을 건드세요. 박영진 의원 당시 출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예. 경선 당시 살짝 이렇게 제기하셨던 문제들에 대한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당내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검찰 조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를 지금 저희는 아주 열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때 민간 사업자들과 부패를 저지른 그런 사안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왜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됐을까? 지금 민주당이 철저하게 의원들이 나와서 철험의 의원들이 뭐 방어해주고 국회 전체 일정을 갖다가 뭐 체포라든가 소환 조사 못하게 막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되려고 하는 이유였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용하고 정진상 이 최측근 두 분의 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연인으로 있으면 그 자연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당대표니까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의 당대표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이 사람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의무감이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이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저는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숭고한 가치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끝까지 믿고 싶습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